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온 그런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의 좋은 글 제 1권인데요. 이 제한중국동포 예심 간병인 총연합회에서 지난 2월 7일 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총 한 65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중국 동포분들이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60대, 70대 이렇게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말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제한중국 동포 예심 간병인 총연합회에서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요. 이 간병인 협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는 내국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곳인데, 이거는 이 중국 동포들이 순수 이렇게 모여서 만든 그런 협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제한중국동포 예심 간병인 총연합회 김관용 회장, 요번에 이제는 2기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그래서 김관용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태수는 이 감사님이신데 함께 이제 만나서 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중국동포 예심 간병인 총연합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오늘의 좋은 글, 이런 책을 내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3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제한중국동포 예심 간병인 총연합회가 어떤 곳인지 김관용 회장님한테 좀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의 좋은 글,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그 이유, 이런 것도 같이 더불어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태순음 간사님, 중국 용정 출신 분이신데, 그곳에서 한 36년간 교사로 활동을 하시고 퇴직하고 한국에 오셔서 이 간병사로 한 12년 넘게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이렇게 글을 쓰셔서 이 책에도 수록도 했고, 이번 책을 발간을 하는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실제로 그분들이 10여 년간 이 간병사로 활동하시면서 어쨌든 제가 또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묻고 또 거기에 답변을 주는 식으로 해서 이분은 그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 보니까 중국동포 간병인이 환자인 이 노인에 대해서 학대를 했다라는 안 좋은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이런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도 좀 던져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국동포들이 간병인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보람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 태수는 이 간병사로 님이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면서 경험했던 그 애로사항을 좀 모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정말 이 중국 동포 분들이 정말 간병사를 일을 하시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좀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책을 내는 목적 중에 하나도 좀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그런 상황을 알리고, 그래서 정말 간병으로 활동하시고 있는 동포분들의 어쨌든 그 노고를 좀 한국 사회에도 알아줘야 된다는 것을 같이 좀 느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3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립니다. 근데 이 인터뷰가요, 조용한 방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커피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주변에 이 소음도 같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니까요, 그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3부에 걸친 이 간병인, 중국동포 간병인 이야기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 글을 주로 어떤 분들이 쓰신 거야? 간병하면서 관리팀에 있는 네. 관리팀에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래 쓰다도 네. 이게 힘드니까
나가는 거예요. 글쓰기가 힘들죠. 일을 하면서. 쓰는 사람 많은 몰라도 많지 않으니까 힘드니까 나갔어요. 많이. 그리고 지금 우리 김관령 회장이 오신다면은 문화교육팀이라는 걸 세웠어요. 거기에 딱 7분이 일주일에 한 편씩 쓰니까. 아, 7분이? 네, 지금은 현실에는 그래요. 네. 주로 그러니까 7분이 어떤 분이셔요? 간병일을 직접 하시면서? 그렇지. 모두 간병하면서 하시면서? 예. 그런데 일주일에 한 편씩 쓴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간병하시면서 뭐 느낀 점이라든가 이게 몽땅 간병하면서 우리 하는 거 담배고 모든 걸 다 하는 거. 글을 쓰는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하나는 우리 그 간병인들이 간병을 하는데 정신상에서나 신체상에서 필요가 많거든요. 이거 풀어주자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간병을 하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간병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규칙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가서 뭐 환자 무슨 환자를 때렸다거나 환자를 욕했다거나 환자가 낙상됐다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 이래서 이런 것도 우리 여기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해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로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환자는 내 부모처럼 그리고 내 형제처럼 대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우리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만 우리 간병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심리를 마음을 보듬어줘서 스트레스를 풀어서 병이 빨리 낫게 하는 것이 우리 임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생활도 돌봐야 되고 마음도 돌봐야 드려야 되고 가족처럼 부드럽게 대해줘서 신심 건강이 좋아지면 빨리 회복될 수 있다. 이 교육이 우리 여기 많이 들어가요. 예. 제한중국동포 애심 간병총연합회 제2기 회장을 맡은 김관령입니다. 제가 이제 2022년이던가요? 네. 그때 몇월 달이죠? 그때가 8월 3일 8월 달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애심 맡아서 하고 있는데, 원래 김철주 회장님이 뭐 사실은 많은 일을 해 오셨고요. 그 회장님이 또 이제 건강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하출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맡았는데, 이 책을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글을,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게 간병 일을 하면서 또 글을 쓴다는 게, 그것도 당번을 정하고 매번 자기가 쓴 글을 완성을 해요. 그런 자각성이 진짜 이게 돈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이게 존경스럽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보고 하니까 이거를 그래도 이렇게 책을 하나 묶어서 이 분들한테 노고도 좀 하고, 이 간병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십만 명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이 보호나 이런 것도 잘 못 받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좀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태준 회장님, 우리 김혜영 부회장님, 그리고 장영애 사무총장님, 그리고 김정수 회장님, 여러 명 분들이 이제 엄청 이제 적극적으로 계속 이 일을 해오셔가지고 이게 좀 기록이나 이런 게 좀 필요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심 그거를 만들었던 거는 목적이 뭐였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처음에 목적은 우리 그때쯤에는 간병들 일자리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때는? 네.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협회가 없으니까 일자리 찾기 힘들었으니까 김철수 회장님이 어쨌든 이거 만들어서 일자리를 먼저 연결시켜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자 길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점차 지금은 많이 하죠? 많이 섰으니까 협회가 이걸 애심협회라는 걸 이걸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식으로 그다음에 온라인에 글도 올리게 되고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러다가 철수 회장이 3년은 나는 임기 됐다.
이래서 제2 길로 또 이기 회장이 여기 올라오게 된 거고. 이번에 김건영 회장이 제2기 회장이. 제2기? 예. 그래서 이 회장님이 오신 다음에 이렇게 많은 글을 썼는데 이걸 우리 널리 선전하자. 이래서 오늘이 좋은 걸 자기가 돈을 내겠습니까? 그때 우리 대표는 돈이 없어요. 돈 안 받는 곳이잖아요. 무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자기 돈을 내겠으니까 이 책을 만들자. 이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총 이게 몇 편 정도? 글이? 이거는 편집단 말하고 일곱 분에서 예, 매일 마지막에 맺는 말까지 65편이에요. 65편. 예. 우리 총 나온 부수는 네. 제가 그거 종합했는데 다 여기 이거 그날의 편집 설명을 네. 하면서 제가 다 저기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거는 그 간병일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예 도움이 돼요 모두.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저기 태수른 선생님은 몇 편 정도 여기다 글을 쓰셨어요? 여기에다 우리 한 사람이고 5편으로 한 사람당? 줄였어요. 예. 여러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 때문에. 7분이 쓰셨다며. 아니 전에도 계속 누적이 돼 있는 건 있는데 글 편수는 1000편이 넘죠? 1400이라고 어떻게 그게 1000이면 안 돼요. 여기가 누적된 글이 한 네. 1000편이 넘어요? 1000편이 넘습니다. 1400인가 얼마죠? 1697편. 1697편. 이게 1697편. 네. 이것이 이게- 22년도 12월 거지예요. 그래요. 23년은 빼고. 2017년도서부터 이제 요 간병 쪽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요. 법적인 문제. 동포분들 많이 일을 하시는데 네, 일은 많이 하고 사실은 뭐 보호를 잘 못 받는 네.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일자리나 아니면 이제 그 뭐 군익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또 좀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또 간병사들도 조금 재고를 해서 또 좀 더 좋은 뭐 이런 거를 좀 해보자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 간병협회 조직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임원진하고 사무국 네. 그리고 이제 팀장 그룹 그리고 이제 일반 회원 그룹 이렇게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쓴 글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수정을 해서요 임원진 그룹에 올리면은 임원진 그룹에서 그룹장 요 사무국에 있는 분들이 각 그룹마다 이제 그걸 전달을 하는 형태죠. 예, 그래서 그쪽에서 또 회원님들이 보시고 또 뭐 의문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이렇게 받고 거기에서 뭐 임금체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면은 개선을 또 하는 방안을 또 밑으로 내보내고 이런 것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주로 계속 이제는 글을 써서 예,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통해서 좀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런 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예, 예, 그런 거를 좀 주요하게 예. 역할을 한다. 임금체불하고 이제 일자리 소개를 이제 취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우 계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뭐 쉽지는 않은 거에 돼가지고요. 그래 저희가 데이터도 모으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관계 부처에 좀 반영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민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전에 뭐 서울대 그런 데 가서도 이렇게 그 간담회 간담회 세미나 같은 데 가서 강의도 좀 해드리고 이런 애로사항 그래서 많이 뭐 학회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요. 예. 근데 이제 아직 체계적인 뭐 법치적인 어떤 보호를 못 받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애로사항. 지금 예심협회 한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정식 저희가 뭐 이렇게 통계를 하고 하는 건 한 5,000명 정도. 5,000명 정도? 예. 그리고 일반 뭐 그룹에 들어오는 분들은 뭐 수만 명이 됩니다. 수만 명. 예.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사실은 뭐 저희 힘이 아직도 약해요. 예, 많이 미약해가지고. 지금 예심협회 좀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포분 중에 뭐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아니 그렇죠. 회원도 되고요. 저희 뭐그 임원진 어떻게 가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그 사이트하고요. 저희 그 그룹에 이제 그 뭐 이제 안내가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에이심 사이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찾아보셔도 되고 저희 이제 사무국 이제 연락처 전화가 계속 나가거든요. 저희가 그룹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무국 지금 전화국에 이렇게 쓰면은 네. 여기다 안내를 해줄 테니까. 예. 그 전화번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